자, 오늘은 오랜만에 사고 건축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이죠. 2019년에 일본에 있었던 미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미사키짱 캠프장 실종 사건입니다. 개요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1일 야마나기현 츠바키소 오토 캠핑장에서 치바현 나리타시의 초등학교 1학년생 오구라 미사키짱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 친구가 오구라 미사키짱입니다. 일본 나이로 7살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생.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9살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오구라 가족은 4인 가족으로 당일 아빠는 직장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날 캠프장에 참가하기로 하고 9월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엄마, 장녀, 미사키짱의 언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사키짱 이렇게 3명이 캠프장을 향하게 됩니다. 언니도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동행 멤버가 있었는데 나리타시의 육아 동아리 동료들과 함께 참가하게 됩니다. 그 인원이 총 27명입니다. 그래서 이날 날씨가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동아리 가족들과 이전에도 여러 번 캠핑장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캠핑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미사키짱이 실종된 캠핑장이에요. 네, 여기가 상당히 인기 많은 걸로 보여요. 겨울에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있는 걸로 봐서는. 9월 21일 오후 3시 40분쯤에 아까 그 미사키짱 이 캠프장에서 초코 바나나를 먹습니다.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중에 축제 가다 보면은 초코 바나나 많이들 먹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거기 온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었는데 미사키짱이 초코 바나나를 좀 천천히 먹어가지고 친구들이 먼저 근처에 있는 개울가를 향하게 됩니다. 이 미사키짱이 천천히 먹다가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들한테 가도 돼? 그렇게 물은 뒤 미사키짱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개울가로 혼자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뒤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어른들이 찾아갑니다. 곧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올라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불러냈는데 미사키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단 10분. 오후 4시에 미사키짱을 보았냐고 아이들에게 물었지만 못 봤다고 이야기하자 어른들이 미사키짱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후 어두워지면서 경찰과 많은 수색 인력이 동원이 됐지만 현재까지 미사키짱이 발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게 당시 입고 있었던 복장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어머니한테 혼자 산길로 갈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여러 번 캠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는 무서운 동물이 잔뜩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항상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물가에 휩쓸렸을 거라 생각하고 수색을 해요. 아이들이 놀았던 물가를 찾아갔지만 이게 이제 아이들이 놀던 물가예요. 여기는 이제 물살이 좀 센데 또 아이들이 놀던 데는 물살이 또 세진 않았다고 해요. 설마 이런 곳에서 물에 빠져서 실종되진 않았겠다라고 봤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먼저 츠바키소 캠핑장 지도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나시현 여기가 도쿄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네. 위치 보면은 여기가 후지산, 여기 도쿄. 그래서 또 관광지 가는 길목에 딱 있어가지고 도쿄 사람들도 많이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아이가 어디로 갔냐면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 오구라 가족이 있었던 장소가 여기. 이 파란 지붕이 있는 장소, 이 캠핑장이 그 오구라 가족이 있었던 곳이에요. 일단 미사키가 어디서 실종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가는 길을 계속 봤다고 해요. 네, 보면은 여기 아까 그 파란 지붕의 건축물이 보이죠? 이 뒤쪽에 있는 캠핑장이 오구라 가족들과 일행이 있었던 그 장소고, 그 아이가 바나나를 먹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엄마가 어디까지 봤냐, 여기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두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미사키짱이 어디로 갔냐,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까지 봤다고 경찰에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애가 사라진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곳에서 도대체 어쩌다가 사라진 것일까. 그 야마나시 경찰에서 공개한 영상이거든요. 이곳은 미사키짱이 초코바나나를 먹었던 캠프장입니다. 미사키짱은 이곳에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미사키짱은 초코 바나나를 먹은 뒤 화살표 방향으로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엄마가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사라진 겁니다. 미사키짱이 여기서 왼쪽으로 꺾다가 이 다리 앞에서
까지 본 게 마지막인 거예요. 여기 자판기 있는 곳에서. 근데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었냐, 너희들은 여기서 어디로 갔었니? 라고 경찰이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이곳에 내려와서 이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엇갈린 거야. 물가가 어딨냐 보면은 네, 이 다리 밑이 물가입니다. 요 다리 밑이 아이들이 놀았던 물가. 지금 제가 여기 다리 위에 있는데 요 다리 밑이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개울가에서 논 거예요. 일본은 분석하는 거 진짜 빡세게 해요. 분석을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한 게 있었냐면은, 여기 캠프장을 이제 막 놀러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밑에 개울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개울가를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개울가를 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갔을까 왼쪽으로 갔을까 실험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미사키짱이 갔던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보통은 개울가를 향하게 되면 이쪽 왼쪽으로 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면은 여기 뒤에 또 집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다 폐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집 같은 경우도 되게 수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수색할 때 집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색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종 당시에 이곳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지금 여기에만 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0세대예요. 10세대 14대. 그래서 이 미사키짱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게 지금 미스테리예요. 그 10분 안에. 네, 보면은 보통 분위기가 이래요. 여기서 길을 헤매면은 또 심지어 저녁이 됐으면은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빈집이 그렇게 많대요. 물론 폐차도 많지만 빈집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은 이런 곳에 별장을 많이 둡니다. 별장을 참 많이 두는데, 그러니까 이제 놀러 갈 때만 쓰는 집, 그런 집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런 곳들은 수색을 못했어요. 다 네, 이런 곳들을 수색을 못했습니다. 지금 캠프장 가는 길에 다 이게 별장들이 다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납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온 사람들을 보면은 27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A 가족이 4명, B 가족이 5명, C 가족이 5명, D 가족이 4명, E 가족이 3명, F 가족이 3명, 그다음에 이제 오구라 가족이 3명입니다. 아버지가 5명, 어머니 7명, 이제 아이가 15명.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 아이들이 어디서 몰려가지고 놀고 있어도 어른들이 한 명씩은 교대하면서 지켜봤다고 해요.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다고 합니다. 부모한테 떨어지지 못하는 이제 갓난아기들이 이제 3명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12명 정도가 이제 몰려 다닌 거죠. 시계열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21일 9시에 일부 멤버가 도착을 합니다. 12시 15분 점심쯤에 오그라 가족이 도착을 해요. 아빠는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날 합류할 예정이었고, 이제 1시에 그룹에서 이제 점심을 덴푸라 소바를 먹습니다. 그 후 이제 아이들이 12명, 갓난아기들 3명 뺀 12명이 텐트를 친 캠핑장 옆에 남쪽 숲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 35분 아까 그 간식 초코바나나를 먹은 후에 9명이 놀러 갑니다. 개울가로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분 뒤에 초코바나나를 천천히 먹었던 미사키 짱이 뒤쫓듯 아이들을 따라갑니다. 10분 뒤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갑니다. 4시에 미사키가 없다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주변을 찾기 시작하는데 뭐 산에도 오르고 했는데 안 보이기 시작하자 라인을 통해서 서로 연락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찾아봅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5시에 미사키 짱이 없어진 것을 남편한테 5시에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5시 49분 캠핑장으로 라이트를 가지러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6시 1분 경찰에 도착해가지고 엄마인 토모코 씨한테 사정을 묻게 됩니다. 그 외에 성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주변을 수색하고, 이제 부모는 차량을 이용해서 주변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시에 이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재운 뒤 다시 어른들은 주변을 수색하게 되고, 10시에 이제 경찰, 소방 당일 이제 수색이 종료됩니다. 새벽 1시 반 일을 끝내고 온 남편이 도착합니다. 그 후 친구들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게 되고, 같이 놀러 온 일행들도 3시에 수색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0분 사이에 미사키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곰한테 먹혔을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네요. 그렇죠. 초코바나나만 빨리 먹었으면은 그렇죠,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우선은 경찰들이 수색하는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일본 수색대들이 수색하는 모습인데 긴 풀들이 자라는 곳은 다 자르고 수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산속도 들어가가지고 살펴보고 놀았던 개울가들도 살펴보고 적외선 카메라로 어두운데 밤에도 주변도 다 살펴보고 이곳 근처에 폐차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폐차 안도 다 살펴봅니다. 혹시 여기까지 쓸려왔을까 싶어가지고 강하류도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강하류 깊은 곳도 살펴봤는데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일본 경찰이랑 소방 인력은 이쪽 근방을 많이 수색을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가능성이 3개가 있는데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실족입니다. 실족. 이게 여기 근처가 실족할 만한 곳이 상당히 있다고 하거든요. 눈에 잘 띄지 않는 바위 틈, 홈이라든지 구멍 같은 곳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못 찾게 되었을 가능성. 그 옛날에 127시간이라고 아세요? 혼자 여행하다가 바위 틈에 몸이 껴버려가지고 스스로 손을 절단하고 빠져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런 틈 같은 데 껴가지고 못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홈 같은 게 곳곳에 있대요. 이런 곳으로 실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이 납치입니다. 납치. 아까 봤다시피 그 근처에 빈집이 많아가지고 실종 당시에 그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색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색대가 이런 빈집들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야 살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아이가 납치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와서 수색을 도와줬거든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 집 주변을 수색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하던데 이 집이 가장 의심받고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지금 여기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좁잖아요. 이쪽으로 미사키장이 향했는데 여기가 도로가 좁다 보니까 여기서 이 다리를 지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뺑소니를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캠핑장 지도를 먼저 볼게요. 1번부터 27번까지가 전부 캠핑장입니다. 원래 이곳 근방에서 상당히 유명한 캠핑장이고 지금 미사키장이 사라진 곳이 여기 18번 캠핑장, 여기서 사라진 겁니다. 지금 여기 캠핑장이 어떤 동물이 사는지 한번 볼까요? 이곳 캠핑장 근방 숲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근데 곰이 나오긴 하네요. 뭐 여우랑 곰이 가장 치명적인 동물 아니야 여기서? 설마 날다람쥐가 데리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 여기가 캠핑장이라 굶주려가지고 이곳에 내려왔으려나? 여기서 내려온 거야, 여기서. 아, 그렇지. 동물에 당했으면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신발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털은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이상하다고? 숲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차량 납치 이후 안매장일 가능성도 있다고? 아무튼 그렇게 실종 이후에 16일 동안 경찰 인력, 그다음에 소방 헬기, 자위대, 드론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수색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마나시 경찰이 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수색을 16일 만에 중단을 하게 됩니다.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해서 미사키짱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 주변의 차량에 블랙박스 제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신의 얼굴을 공개해가지고 매스컴에 항상 나오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는 어머니 얼굴을 공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우리 딸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 이제 화장을 좀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SNS에 미사키짱을 찾아주세요 뭐 하면서 전단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니 아이가 없어졌는데 무슨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하고 SNS로 저렇게 호소를 하냐. 그리고 이제 모금 활동을 했었어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모금 활동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악플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이 어머니한테 향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그 전화가 매일 왔대요. 부모 책임 이러면서 끊어버리고 너가 죽였지 이러면서 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많은 네티즌들한테 많은 비방과 악플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특히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은 너가 딸을 죽여서 모금 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악플러가 최근에 작년 11월 4개월 전에 징역 1년 6개월 판결 받았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을 너무나 괴롭혀가지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언니 있잖아요. 언니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동생 찾았냐, 동생 어떻게 됐냐 걱정해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상당히 또 괴롭히는 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학교도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이어가지고 이 뒷모습의 분이 어머니세요. 그 엄마가 화장을 하고 방송에 매스컴에 왜 나왔냐면은
미사키짱이 어딘가에서 방송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있다면 너무 수척해진 모습으로 자기가 미사키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미사키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최소한의 화장을 하고 방송에 임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10분이면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향한 거를 봤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어른들이 미사키짱 미사키짱 막 부르면서 찾으러 막 다녔을 텐데 20분 사이에 사라질 만한 곳이 이것밖에 없는데.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